여행자, 당신이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야 늘 똑같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티가 났나요? 조간신문의 일기예보란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폭우가 내릴 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예보가 늘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오늘은 운 좋게도 정말로 비가 내려주는군요. 감사합니다. 다만 비를 맞는 건 저 개인의 취향일 뿐 일반적인 습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압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제 옆에 서 계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가요? 전에 멜리진들이 하던 대화가 떠올라서요. 날씨가 꼭 자기들을 놀리는 것 같다며 불평하더군요. 비가 올 것 같아 우산을 챙겨나가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지고 안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산을 안 들고 나가면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건 압니다. 저도 직접 시험해 봤으니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말을 들으니 오늘 이 비를 맞닥뜨린 것이 당신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농담이시겠죠? 폭우로 인해 당신의 여행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기운 빠지지 않으신 듯해 다행입니다. 예. 혼자 조용히 빗속에 서 있으면 상념이 멀리 날아가기 마련이죠. 이를테면 지금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빗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기포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 같은 현상이 아닌가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농담이었죠. 예, 기억해 두겠습니다. 당신의 인정을 받아 기쁩니다. 그래서 너의 추천은 치오리 부티크의 이번 시즌 아동복이니? 네, 느비에트님. 치오리 부티크의 엘로프 언니가 키에라한테 종종 피팅해보라고 입혀주고 사진도 찍어줬는데 다 엄청 귀여웠어요. 그래, 그럼 주문을 넣어마. 여행자,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침 잘 오셨어요. 느비에트님한테 새로운 일정이 생겨서 어떤 선물을 들고 갈지 의논하고 있었거든요. 모처럼의 휴가를 이용해 바다 거품 마을에 멜리진들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방문이니 제외 기념으로 선물을 준비할까 해서요. 오신 김에 조언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멜리진들과 친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당신의 의견이 귀중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세린이 보낸 편지에도 마메우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군. 멜리진들의 평소 생활 환경을 생각하면 방수물감을 준비해줘야겠어. 맞아요. 제가 같이 골라드릴게요. 태엽 공방에서 종종 기계부품이나 태엽 장난감을 할인 판매하거든요. 그럼 이건 너에게 부탁하마.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렴. 뭐라는 넉넉히 준비해두마. 음식이라. 저는 국물 요리밖에 못합니다만. 세드나, 요즘 멜리진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니? 어디 보자. 케이크랑요. 마카롱, 탱글탱글 슈크림, 파트드 프리. 그리고 동글동글이랑 폰타요. 알겠습니다. 저마다 취향이 다를 테니 공정함을 위해 최대한 많은 종류를 준비해야겠군요. 그럼 이렇게 하죠. 앞서 말한 선물은 전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구매 후 사람을 시켜 개별 포장해서 배송하도록 하죠. 세드나의 주소는 멜모니아 궁으로 적으면 되겠지. 네? 제 것도 있어요? 바다거품 마을 친구들한테 주는 선물이잖아요.
물론 있지. 모처럼의 기회이니 모든 멜리진에게 빠짐없이 챙겨줄 생각이란다. 너도 멜리진이잖니. 감사합니다, 느비에트님. 느비에트님. 오랜만이에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늦었나요? 아니, 내가 일찍 온 거란다. 너희는 제때 왔어.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모시러 왔어요. 다른 멜리진들은 마을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마을 대표로 느비에트님의 인터뷰를 맡게 되었어요. 느비에트님, 이 꽃 받으세요. 제가 방금 따온 거예요. 느비에트님이다! 느비에트님! 느비에트님! 그만! 느비에트님도 다 듣고 계시니까 너무 무리하게 굴지 마. 괜찮아. 나도 너희를 만나 무척 기쁘구나. 전에 내가 보낸 선물은 잘 받았니? 받았어요. 다들 엄청 좋아했어요. 자나가 부품을 받고 엄청 기뻐했어요. 답례품도 준비했대요. 비르다도 마음에 들어하면서 그걸로 권총까지 조립했어요. 맞아요. 저 하루빨리 그림자 수사청의 일원이 될게요. 믿어주세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란다.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야. 저는 보내주신 치마를 집에 걸어놨어요. 정식 기자가 되면 그 치마를 입고 느비에트님께 첫 정식 인터뷰를 하러 갈게요. 라움에, 네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 느비에트님은 바쁘시다고. 절차대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을 잡아야 해. 청차가 뭐야? 원예에 나온 물에 우리면 맛있는 그건가? 코순젠이야. 본 적 있어. 절차가 뭐냐면, 나도 잘 모르겠어. 세드나가 보낸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는걸? 아무튼 세드나가 편지로 그랬어. 하루는 느비에트님이 너무 바빠서 물 마실 시간조차 없었대. 멜모니하고 너무해요. 그 문제라면 실은 아니,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마. 저희는 느비에트님 건강이 걱정돼요. 멜모니아 궁의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더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야기가 샜네요. 제가 방금 인터뷰를 어디까지 했죠? 아직 인터뷰는 시작도 안 했어, 라움에. 아직 보고 중인걸. 아, 그런가? 아니지. 아직 여쭤볼 게 엄청 많아요.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하죠. 느비에트님 키가 워낙 크셔서 저번에 저희들 집에 들어가다가 머리를 부딪히셨다고 세린한테 들었어요. 오늘은 책상이랑 의자를 밖에 빼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덕분에 편하게 있을 수 있겠어. 코순제니아는 그래도 바다 거품 마을이 더 좋아요. 가끔 머리를 부딪혀도 그래도요. 폰타인 성에도 좋은 곳이 많단다. 참, 오늘은 스네즈나야의 물을 가져왔는데 아쉽게도 운송 과정에서 상온이 되어버려서 맛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럼 빨리 가서 마셔봐요. 갖고 온 물고기 양창파이랑 먹으면 분명 상쾌할 거예요. 좋았어. 어서 가자. 느비에트님이랑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좋아. 빨리 가요, 느비에트님. 좋아, 한 장면만 더 찍으면 되겠어. 이 동작은 오, 딱 좋네. 여행자, 여기서 다 보네. 폰타인에 장사를 하러 온 상선이 나를 경호원으로 고용했거든. 며칠 전에 막 바다이슬 항구에 정박한 참이라 귀향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성 안을 구경 중이었어. 전에 상인들한테 폰타인의 태엽장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직접 보니까 진짜로 정교하더라. 춤 사위도 우아하고. 이렇게 우아한 춤이라면 분명 사람이 춰도 멋질 거야. 난 그냥 그런데 두냐르자드 아가씨랑 닐로가 요즘 새로운 춤을 연구하느라 여기저기 가르침을 구하고 있거든.
그러니 폰타인 장치에 춤을 찍어가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저 키 큰 기계인간, 코펠리오스라고 하던가? 저 장치의 동작은 힘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 파트너를 데리고 빠르게 도는 데다 높이 들어올리기까지 하잖아. 여간 힘든 게 아니겠어. 아가씨랑 닐루 중에 누가 저 역할을 맡을 수 있으려나? 나? 어휴, 안 돼. 난 간단한 스텝 몇 개만 겨우 밟는 정도지 복잡한 춤은 하나도 모른다고. 전에 아가씨가 춤추자고 끌고 나갔을 때도 복잡한 음악 리듬에 도무지 맞추질 못하겠는 거야. 계속 아가씨의 치마를 밟아서 둘 다 넘어질 뻔했다니까. 결국 쉬는 시간에 아가씨가 짧은 치마로 갈아입고 와서 나보고 스텝을 따라하게 하셨어. 아가씨랑 춤추는 건 물론 즐거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춤이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래도 두냐르자다 아가씨가 이 춤을 추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남자 파트를 연습해야지. 돌아가면 아가씨한테 전에 그 치마를 다시 꺼내라고 해야겠어. 이번에 또 필요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해보겠지만 맞춤 제작은 시간이 더 걸려. 당신이 떠나는 날까지 완성이 안 되면 코마니아를 통해 배송해줄게. 좋아, 그럼 부탁할게, 사장님. 아니야. 사이즈를 상세히 적어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댄스복을 따로 한 벌 지어줄 수도 있어. 괜찮아. 이 옷들은 아가씨의 연습에 어울려주려고 사는 거고 평소에 내가 따로 춤출 일은 딱히 없어. 그래? 그치만 당신 아까부터 가게에 걸린 각종 댄스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실크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 웨이브가 들어간 짧은 치마에 소매랑 허리엔 띠를 두른 그런 스타일? 시선을 따라 간단히 관찰했을 뿐이야. 어때? 자기만의 특별한 댄스복을 원한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난 뭐라가 부족해? 아니야. 뭐라라면 충분히 있어. 그냥 다른 고민거리가 있나 보네. 동전 있어? 동전이라면 있긴 한데. 앞면은 산다, 뒷면은 안 산다. 한번 던져봐.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실 난 그냥 던져봐. 던지는 순간 당신 마음속의 답을 깨닫게 될 테니까. 뭐가 나왔어? 열어보지 않아도 돼. 만약 지금 앞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을 위해 새 옷을 살 때야. 무의미한 걱정 때문에 진심으로 원하는 걸 놓치지 않길 바래. 좋아, 사장님. 옷 한 벌 만들어줘. 그래, 자세한 건 가게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여행자, 너도 같이 차 한잔 할래? 겸사겸사 네 사이즈도 측정해줄게. 그래? 알겠어. 그럼 옷 맞추고 싶어지면 찾아와. 가게 영업시간은 알지? 데이아씨, 들어와. 아직도 더 가야 하나? 여행자? 여기서 널 만날 줄이야. 아무래도 아까 마주친 바람에게 사과해야겠네? 그 바람이 내 모자를 날려버려서 쫓아왔는데 덕분에 모자를 줍자마자 너를 만났으니까 말이야. 한 연구원을 찾아가던 중이었어. 마술에 흥미가 많아서 너랑 마술 트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 듣자 하니 그 연구원은 굉장한 마술을 선보일 수 있는 신기한 장치를 많이 연구하고 있대. 예를 들면 작은 보온병을 만들어서 매일 소매에 넣고 다닌다나 봐. 손가락으로 장치를 누르기만 하면 보온병 안에 얼음이 소매를 타고 떨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그의 수많은 마술 중 하나인 얼음 마술이야. 물론이지. 자, 네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날이 너무 더워서 목을 축일 차가운 폰타 한 병을 사 먹고 싶은 상태라고 쳐. 근데 날이 너무 더운 나머지 폰타 기계가 고장나서 구매한 폰타는 미지근하고 설상가상 사무실엔 얼음도 없는 거야.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네 옆자리 동료가 손뼉을 치자 폰타가 담긴 컵에 얼음이 짜잔하고 생기는 거지. 상상해봐. 어떤 기분일 것 같아?
그치? 이게 바로 그 연구원이 연구하는 일상용 근접 마술이야. 이번에 가는 것도 그분의 퍼포먼스를 개선해서 근접 마술의 연출 효과를 더욱 끌어올려주기 위해서지. 마술에서 중요한 건 퍼포먼스잖아. 특히 이런 근접 마술은 더더욱 연출이 뛰어나면 관중을 확 사로잡을 수 있지. 관객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서 이 마술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보고 싶다. 선물이야. 오늘 우연히 만난 기념으로. 협조해줘서 고마워. 역시 넌 내 최고의 관객이야. 너만 옆에 있어준다면 아무리 복잡한 마술도 무사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니까. 큰일 났다. 너랑 이야기하느라 연구원에게 찾아가는 걸 깜빡할 뻔했어. 다음에 보자. 다음은 왼쪽으로 2바퀴. 좋아, 고장났다. 너, 안녕. 지금 잿빛의 강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 최근 잿빛의 강에 폐기된 기계가 몇 대 들어왔어. 다들 원래는 전처럼 기계를 해체해서 부품을 팔려고 했지. 근데 이 기계는 어째서인지 정상적으로 정지가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켜지고 기계들이 삐걱삐걱 돌아다니는 바람에 밤중에 외출하거나 귀가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고, 오빠가 마침 여기서 공연이 있어서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프리미네는 좋아지게 수리할 줄만 알지 망가지게 수리할 줄은 몰라. 나는 알고. 아무튼 오빠의 부탁으로 돕는 중이야. 오빠가 이따 케이크 사온대. 기계 하나당 케이크 하나. 나는 앞으로 3대를 더 고쳐야 해서 이만 가볼게. 다음 기계의 케이크는 라즈베리로. 라즈베리 잼 필링, 글레이즈드 시럽, 레이디 핑거 쿠키 베이스에 민트 초콜릿 장식으로 해야겠다. 나도 잠수를 좋아해. 안녕, 오랜만이야.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난 그런 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 지금 바로 들려줄게. 너도 들을래? 좋아, 너한테도 이야기해줄게. 옛날 옛적에 탱탱 물범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어두컴컴한 바닷속에서 살고 있었어. 그 아이는 씩씩하게 혼자 생활하며 가족을 찾았지. 그러던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심해 잠수부가 탱탱 물범을 발견했어. 인간을 처음 본 탱탱 물범은 처음에는 겁에 질렸어. 하지만 잠수부는 그 아이에게 여러 맛있는 음식을 건네고 다음날 또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지. 그렇게 탱탱 물범과 잠수부는 친구가 됐어. 잠수부가 올 때마다 탱탱 물범은 기쁘게 춤을 추고 배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지. 잠수부도 탱탱 물범의 둥근 배를 아주 좋아해서 올 때마다 한참을 쓰다듬었어. 탱탱 물범은 배를 쓰다듬는 손바닥의 감촉을 좋아했지만 시력이 나빠서 잠수부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진 못했어. 실루엣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지. 그래서 탱탱 물범은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기쁘게 춤을 추고 배를 두드리고 노래를 불렀어. 착하지? 자, 방금 잡은 물고기야. 천천히 먹어. 나도 여기서 끝이길 바랐지만 아니야. 어느 날부터 잠수부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
그 탱탱 물범은 계속 기다리다 끝내 용기를 내서 잠수부가 떠난 방향으로 헤엄쳤어. 그렇게 해변에 올라 잠수부의 실루엣을 찾았지. 내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까지야. 결말이 어떤지는 나도 몰라. 내 생각에 그 둘은 아마... 너무 슬퍼하지 마. 그냥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야. 아마도... 분명 그랬을 거야. 물고기를 또 먹고 싶니? 아직 좀 남았어. 잠깐만 기다려. 탱탱 물범의 배를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그럼 만진다? 와, 신기하다. 리넷이 키우는 고양이랑은 완전 다른 촉감이야. 아니야. 서론이 이러면 안 돼. 더 자세하게 적어야 해. 손님. 하지만 너무 자세하면 어디가 중점인지 불명확해지지 않나? 어떡하지? 레일라 씨, 저희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 나눌까요? 죄송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또 논문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괜찮아요. 전에 아카데미아의 학생을 몇 명 치료해봤는데 그분들의 정신 상태도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수메르에 가보셨나요? 네, 한 학자분의 요청을 받고 그분의 학생들을 치료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분들한테 심각한 문제라도 있었나요? 심각한 것까진 아니고요. 지속적인 불면, 공황, 망상 증세와 심한 이명 및 어지럼증 증상이 있었어요. 차라리 마물 토벌이 나아요. 토벌에 성공하면 그걸로 만사 해결이고 실패하면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논문은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간신히 3번째 원고를 완성해서 제출하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논문을 엎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논문 일은 내려놓고 이나즈마의 아이사 대중탕에서 쉬면서 컨디션을 회복해라. 연락은 이미 넣어뒀다. 맞아. 나도 레일라 씨의 지도 교수님께 미리 편지를 받았어. 레일라 씨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한테 진료를 부탁하시더라. 아마 나를 잘 아는 학자분이 그분께 내 연락처를 드린 게 아닌가 싶어.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 아직 논문도 다 못 썼고 연구 과제는 이제 막 시작한 데다 조별 과제도 잔뜩 밀려있다고요. 설마 저를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쫓아내신 건 아니겠죠? 이건 제 지도 교수님의 마지막 선물. 이건 제 인생 마지막 목욕이 되겠죠. 아카데미아로 돌아가면 전 쫓겨날 거예요. 그리고 구석에서 계속 천문도나 그리겠죠. 천문도나. 역시 편지에 쓰인 대로 증상이 심각해. 이 증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된 걸까? 그렇지만 편지에는 레일라 씨가 자신의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거듭 강조되어 있었어. 설마 레일라 씨 혼자 자기 능력을 못 믿어서 이런 증상이 생긴 건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봐야겠어. 사장님, 전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혹시 편지가 오면 저 대신 받아주세요. 걱정 마. 내가 레일라 씨를 도울게. 이미 초기 진료 방향은 잡아놨어. 이제 정식으로 치료를 시작할 거야. 당신은 레일라 씨의 또 다른 인격이군요. 그렇죠? 또 다른 인격? 잘못 짚었어, 요기 아가씨. 난 레일라야. 지금은 몽유 상태일 뿐이지. 역시 내 친구 여행자. 아주 정확한 호칭이었어. 성격도 레일라 씨와 정반대네요. 마치 원래 인격에 가면을 쓴 것처럼요. 가면?
꽤 재밌는 표현이네. 당신 같은 가면이 몇 개나 더 있죠? 요기 아가씨, 세게 나오네. 내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어쩔 건데? 제가 어떻게 할지는 당신의 대답에 달렸죠. 말씀해주세요. 여기선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 명심하시고요. 어머, 무섭네. 걱정 마. 나 하나뿐이니까. 게다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라곤 기껏해야 이 아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숙제 좀 도와주고 천문도 좀 그려주는 것뿐이지. 요즘 들어 이 아이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어. 스트레스가 부쩍 늘었지. 말없이 버티고 있지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다 알아. 분명 잘하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흠을 찾으려 들어. 부족한 점을 찾아내기 전까진 멈추질 않는다니까. 자기 비난이 심한 타입이군요. 평소 공부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못 받는 편인가요? 그건 아니야. 지도교수나 동기들 모두 칭찬 일색인걸? 하지만 이 아이는 성격상 이미 끝난 일에는 관심이 없어. 아직 메꾸지 못한 실수만 계속해서 파고들지. 알겠습니다. 향후 치료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죠. 레일라 씨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당신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 그거 좋네. 사라질 날을 고대하고 있을게. 왜 그래, 요기 아가씨? 나는 레일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네가 말한 사라지는 것은 그저 가면을 벗는 것에 불과해. 여행자, 나 좀 부축해줄래? 슬슬 깰 때가 된 것 같아. 제가 왜... 감사해요. 근데 저 진료받고 있지 않았나요? 설마 또 몽유 상태였던 건가요? 미즈키 씨, 혹시 제가 신뢰되는 말을 하거나 무리하게 굴진 않았나요? 안 그랬으니 걱정 마세요. 그저 레일라 씨가 진료 중에 갑자기 깨어나셔서 깜짝 놀란 것뿐이에요. 죄송해요. 요 몇 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잠이 부족하면 몽유에 잘 빠지더라고요. 방금은 잘 주무셨나요? 네? 네, 잘 잤어요. 머리도 안 어지럽고 눈도 안 아파요. 근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여자가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죠.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무척 안심되더라고요. 전 그만 거기까지요. 꿈은 물살을 타고 흘러가는 벚꽃잎이에요. 가끔 되돌아보는 건 좋지만 그걸 손에 잡으려 하면... 네, 알겠어요. 오늘 진료는 여기까지예요. 내일 이 시간에 잊지 말고 다시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행자도 방금 부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지금이라면 왠지 훌륭한 개요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여행자. 점괘를 뽑으러 왔니?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점괘통도 있고 안에 죽첨도 들었지만 점괘, 그러니까 운세가 적힌 종이 쪽지가 다 떨어졌거든. 그건 이운에 달렸지. 지금 신사에서 새로운 점괘를 준비 중이거든. 점괘를 뽑으면 되지. 그건 네 운에 달렸지. 재미있네. 보아하니 네 운세는 대길이겠어. 어머, 때마침 누가 왔나 했더니 꼬마 너였구나? 점괘 뽑으러 왔니? 맞아. 이나즈마 사람들의 불안감이 매년 더 커지는지 점괘 소비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채워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 떨어졌다니까? 대길도 다 뽑혀서 몇 장 안 남았고. 이 궁사님의 골치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우리 꼬마가 오늘은 운이 좋네. 자, 링고, 새 점괘 종이 받아. 이번에는 길을 300장 써왔으니까 당분간 모자라지 않을 거야. 그건 이나즈마 백성들의 운에 달렸지. 꼬마야, 점괘 뽑으러 온 거 아니었어? 자, 눈을 가려줄 테니 죽첨을 하나 뽑아보렴. 잘 뽑아야 한다. 이건 야외궁사님이 직접 봐주는 특별 점괘니까 평범한 제비뽑기랑은 달라. 오, 링구 말대로네. 오늘 네 운세는 대길이야. 어머, 여긴 나루카미 다이샤라고. 내 귀가 조금 밝아도 이상할 거 없잖아? 이건 나루카미 다이샤의 현임공사 야에미코님이 직접 쓴 영험한 점괘야. 너구리나 바쿠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렴. 그럼 언제나처럼 나머지는 부탁할게, 링고. 네, 궁사님. 들은 대로야. 미코님이 쓰신 점괘는 길. 아직 흉이 남았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쓴 점괘는 효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런 힘을 흉점괘에 쓸 수는 없잖아? 점괘를 뽑으러 오는 손님들의 행복을 위해 흉을 쓰는 일은 링고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그럼 난 소기를 쓰러 가봐야겠다. 오늘의 행운을 마음껏 누리렴, 꼬마야. 오늘의 행운을 누리도록 해, 여행자. 나루카미씨여, 어디... 콜레이랑 오늘 저녁에 버섯 수프를 끓여 먹기로 약속했으니 버섯 말고 다른 조미료도 사야겠어. 사이노, 뭘 그렇게 쳐다봐? 버섯 먹고 싶어? 아니, 버섯에 관한 문제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 여행자, 너구나. 방금 그 멘트 아주 괜찮았어. 나도 참고해도 될까? 응? 뭔 소리야? 있어, 완전 재밌어. 마음에 쏙 들어. 이제 곧 밥 먹을 시간이니까 둘 다 적당히 해줘. 여행자, 너도 같이 먹을래? 네가 오면 콜레이도 좋아할 거야. 그럼 좋겠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불빛 버섯을 못 찾았어. 불빛 버섯?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아카데미아에서 발견한 신품종인가? 아니야. 신품종을 재배하는 프로젝트라면 전부 봤을 텐데 이런 이름의 버섯은 없었어. 그렇지. 이 버섯은 아직 세상에 빛을 못 발했으니까. 사이노, 오늘 저녁에 버섯 수프를 싹 다 비워야 할 줄 알아. 나무 껍질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진흙도 좀 채취해야겠어. 타이날이랑 같이 근처에 식물 샘플을 수집하러 왔어. 지금은 시키는 대로 나무 껍질을 채취하고 있었고, 근데 나무에 버섯이 많이 자라나 있어서 껍질에 붙은 버섯을 제거하는데 힘이 많이 들더라. 가끔은 궁금해. 이 버섯들은 왜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걸까? 타이나리도 야생버섯의 성장 환경은 무척 복잡해서
각종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 아무리 작은 변수도 버섯의 성장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대. 그건 아니고 요 며칠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떠올랐거든. 왜 버섯은 나무에서만 자라고 고기에서는 못 자라는지 알아? 왜냐하면 버섯은 생고기보다 녹엽 소를 좋아하는 소식주의자거든. 농담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최소한 용병 몇 명 정도는 데려가셔야 해요. 인원이 많으면 움직임만 느려져.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는 놈을 잡으려면 신속함이 생명이야. 하지만 거기까지 원래 계획대로 움직인다.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해야 해. 네, 대풍기관님. 별거 아냐. 한 학자가 금지된 장치를 만들어 아카데미아를 탈주해서 우리 풍기관이 뒤를 쫓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움직이려고 해. 계획은 이미 다 세워뒀어. 다른 풍기관들은 예정된 지점에 함정을 설치하고 나는 따로 움직이며 범인을 정해진 위치로 유인할 생각이야. 이번 범인은 아주 교활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뒤쫓는 풍기관을 여러 속였어. 몇 명은 심한 부상까지 입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걱정 마. 겁 많은 하이에나를 위협해서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할 뿐이니까. 감히 이빨을 드러낸다면 사막의 모래가 그자의 귀착지가 될 거고. 안심해. 이런 사건은 많이 처리해봤어. 사고는 없을 거야. 미안. 지금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네. 돌아오면 제일 재미있는 농담을 들려줄게. 이 시간이 맞는데 오늘은 커피 마시러 안 오시나? 아니야. 오늘 커피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라고. 분명히 오실 거야. 여행자? 깜짝이야. 올 때 인기척 좀 내. 미안. 촬영이랑 보도 생각에 빠져서 못 들었어. 그나저나 클로린드 씨가 안 보이네. 설마 오늘 안 오실 건가? 그렇긴 하지만 누구도 인터뷰하지 못한 결투 대리인의 인터뷰를 따낸다면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물론 클로린드 씨를 직접 찾아갔다간 다른 기자들처럼 바로 거절당하겠지. 그래서 나는 약간 우회적인 방식을 쓰려고 해. 일단 그분이 자주 가는 장소를 몇 개 적은 리스트를 만들었어. 이제 특정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잠복하다가 클로린드 씨와 우연히 마주치는 거지. 보드게임도 공부 중이야. 조만간 테이블 극단에 가서 사람들이랑 새 극본을 플레이해보려고. 어쩌면 진행자를 맡아도 좋겠지. 한 번이라도 클로린드 씨가 참여하는 판을 진행한다면 진행자의 신분으로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물론 게임할 땐 신뢰되는 질문을 하지 않을 거야. 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불확실한 발언은 기사에 실지 않는다고. 나비야? 나비야가 왜? 보드게임을 엄청 잘한다고 들었는데. 극본 진행자는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건가? 에이, 괜찮아. 이 기자의 언변을 믿어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화려한 입담으로 모두의 주의를 돌릴 테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채도록 완벽하게 감출 수 있어. 아니야. 너랑 얘기할 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있다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난 빨리 드보르 호텔로 가봐야겠어. 클로린드 씨가 그쪽에 케이크를 사러 오실지도 몰라. 그럼 먼저 가볼게.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인터뷰 받아줘. 쳇, 필름 판매자 녀석 입이 너무 가볍네.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에이, 나를 뭘로 보고? 나 샤를로트가 혼자 막무가내로 낯선 나라에 취재하러 갈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람 맞아. 하지만 취재를 나가려면 먼저 편집장님의 허가부터 받아야 해.
근데 어떤 이유를 대도 나타에 보내주질 않으셔. 휴가 신청도 안 받아주시고 나타에 여행 갈 때 사진기랑 예비 필름은 안 챙겨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딱히 거짓말은 안 했어. 그냥 말하지 않은 게 있을 뿐이지. 그랬는데 나한테 필름을 판 녀석이 나를 팔아넘긴 거야. 하마터면 편집장님이 우리 아빠한테 가서 나를 한 달 동안 가둬두라고 할 뻔했다니까. 그치만 나타에 못 가면 노드크라이에 가면 되지. 경비를 안 내줘도 상관없어. 돈이라면 나도 많이 모았으니까. 아빠가 거기에 머물면서 취재하는 친구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가서 휴가도 보내고 겸사겸사 기사거리도 찾으면 딱이겠어. 모험가의 천국, 낙원, 이런 이름만으로도 기사 몇 편은 뚝딱이라고. 좋았어. 난 이제 물자를 사러 가볼게. 살 게 많아. 두꺼운 옷이랑 예비용 장비, 필름 잔뜩. 엄마 아빠를 설득해서 노드크라이의 친구분들한테 연락도 넣어달라고 해야겠어. 아니면 내가 알아서 묵을 곳을 찾아야 하니까. 노드크라이에 가는데 잠입복 같은 건 필요 없어. 거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어떤 복장이 보여도 이상하지 않거든. 그럼 그냥 이 차림으로 갈게. 얼어 죽을걸. 두꺼운 옷 한 벌 지어줄게. 2주 뒤에 찾으러 와. 고마워, 치오리씨. 됐어. 참, 말이 드는데 아까 네가 본 장갑들 전부 너한텐 안 어울려. 그게 그냥 보기만 한 거야. 그리고 내 가게에서 클로린들을 만날 일도 없을 거야. 아니, 사실 그게... 클로린드가 장갑을 주문하면 난 보통 키라라한테 집 앞까지 배송을 맡겨. 여기 죽치고 있어봤자 만나는 건 슈브르즈 뿐일걸. 특별 순찰대가 마시는 차에 관심이 있진 않을 거 아냐? 없어. 절대로 없지. 하나도 없어. 그치? 그럼 2주 뒤에 옷이나 가지러 와. 알겠어. 고마워. 여행자, 오래 기다렸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바빠서 차를 대접하긴 어려울 것 같아. 우리 가게 영업시간 알지? 옷을 사거나 입어보고 싶으면 시간에 맞춰서 오면 돼. 그럼 난 이만 가게로 들어가 볼게. 샤를로트, 잊지 말고 제때 옷 찾으러 와. 알겠어. 역시 치오리 씨 눈은 못 속인다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클로린드 씨가 가끔 장갑을 사러 온다고 들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 순 거짓말이었어. 됐다. 이 일은 잠시 접어둬야지. 지금 중요한 건 빨리 물자를 사서 노드크라이에 갈 준비를 하는 거야. 엄마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아빠가 엄청 응원해줬어. 취재 계획? 아니, 휴가 장소까지 같이 찾아줬지. 나 대신 물건도 많이 사주고 노드크라이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나 좀 잘 챙겨달라고 편지까지 보냈더라. 근데 그 친구분들 나도 다 아는 사람이었어. 전부 대단한 기자거든. 당연하지. 우리 아빠는 티바트에서 최고로 대단한 기자거든. 아빠한테 숨길 수 있는 건 없어. 물론 최고의 아빠기도 해. 2년이 되면 노드크라이에서 또 만나자, 여행자. 거기 앞에 멈추지 마! 맨 뒤로 뒤처지는 사람은 돌아가서 추가 훈련이다! 속도 높여! 지금 산책하러 나온 줄 알아? 그래? 그럼 내일은 훈련량을 더 늘려야겠네. 고작 불시 출동 훈련으로 이 모양이 꼴이라니. 평소 체력 훈련 때 게으름 피운 것에 대한 업보야. 팔굽혀 펴기는 절반만 내려가고 턱걸이는 가슴까지도 안 올라가고 달리기는 안쪽으로 돌고 내가 몰랐을 줄 알아? 이런 상태로 총을 메고 싸울 수나 있겠어? 범인이 도주하면 군장을 내팽개치고 쫓아갈 생각인가? 아냐, 군장을 짊어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지정된 기구를 찾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군장도 행군에 필요한 물건을 제외하면 화승총, 탄약, 관측 장비, 방어구, 약품밖에 안 들어있고 먼 곳을 향해 연막 화살을 쏴서 화살이 떨어지는 곳이 대원들의 목적지이자 전투 진영을 전개할 장소가 돼. 대장, 그럼 경비장치로 쏘지 말아주세요. 다음 훈련 때도 기준 미달이면 내가 직접 화승총으로 신호탄을 쏠 줄 알아. 충분히 쉬었으니 슬슬 다시 시작할까? 뒤에 낙오된 녀석들한테도 가서 재촉해야겠어. 자, 일어나! 다시 뛰어! 기어서라도 종점까지 가도록! 대장,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가사 서비스 자격증을 따면 수리나 청소 업무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신호부 씨. 야시로 봉행이 가사 기술 교육 및 시험을 시행하는 건 주민들의 원활한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야. 아, 여행자. 맞아. 지금 야시로 봉행의 가사기술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 토마 씨가 그러는데 연수를 마치고 시험을 통과하면 야시로 봉행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준대. 일자리를 찾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야. 신호부 씨의 능력이라면 자격증을 따는 건 손쉬울 거야. 과찬이세요. 사실 저는 걱정 안 되는데 아라타키파의 다른 사람들이 영 불안해서요. 형님의 저번 일자리는 아이사 대중탕에서 손님 등을 미는 거였는데 힘이 너무 센 나머지 손님들에게 상처를 내고 말았어요. 아키라는 한 달 전에 시무라야에서 꼬치를 구웠는데 한 꼬치를 구울 때마다 3꼬치씩 먹어치웠고요. 옆에서 말리지 않았으면 시무라야는 그달 적자를 봤을 거예요. 마모루랑 겐타도 비슷해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우시 정도뿐이죠. 어차피 일을 안 하니까요. 네 염려대로야. 내가 물어보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라. 미안, 우리 또 잘렸어, 헤헤. 결론적으로 현재 나를 제외한 모든 아라타키파 멤버가 실직 상태야. 그래서 신호부 씨는 아라타키파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게 해주려는 거야?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끼리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서 붙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격증을 따보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지도해주면 성공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빈틈없는 계획이네. 그럼 신호부 씨, 지금 접수하겠어? 잠시만요. 가서 제출할 서류도 가져오고 형님한테도 말하고 올게요. 그래, 준비 다 하면 야시로 봉행에서 나한테 접수해줘. 내가 휴가 가기 전까지는 접수를 마감하지 않을게. 네, 최대한 서두를게요. 감사해요, 토마 씨. 똑 부러진 친구네. 네가 보기엔 어때? 오랜만이야, 여행자. 이번 가사기술 교육은 야시로 봉행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거든. 접수 업무를 끝내면 나는 장기 휴가를 쓰려고. 가주님께도 이미 허락을 받았어. 몬드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올 거야. 왜 그렇게 놀라? 아, 그러고 보니 내가 가족 얘기를 해준 적이 없구나. 우린 그냥 평범한 집안이야. 어머니는 몬드에서 나고 자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기사셔. 세국령이 폐지된 후로 몬드와 이나즈마의 교류가 부쩍 늘어나서 나도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기 편해졌어. 한 번은 편지로 이나즈마에 무슨 술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이나즈마의 술을 꼭 보내달라고 하시지 뭐야. 몬드의 민들레주에 비할 수 있는 술이 어딨다고. 뭐 지금은 어머니도 고향의 술을 마시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바르카 대단장님이 이끄는 원정대가 노드크라이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소집 요청을 받고 합류하러 가셨거든. 이번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집에 남기고 간 물건을 정리해야 해. 오랜만에 가는데 몬드성이 얼마나 변했을지 모르겠네. 넌 세상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이니 기회가 되면 몬드성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알콜 사과주를 안 마신 지 오래됐는데 천사의 몫에 가볼까? 이나즈마에 없는 술을 사서 모두에게 선물할 겸. 그럼요. 역시 민들레주는 몬드성께 최고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좀 더 마셔. 사과주랑 민들레주 말고 여기 칵테일도 아주 괜찮아.
난 개인적으로 오후의 죽음을 추천해. 케이아 씨 말씀이 맞아요. 그럼 메뉴 좀 볼까요? 여행자! 정말 몬드성에서 만났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왠지 묘하네.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가 나의 귀향을 환영해주다니. 아, 귀담아 듣지 마. 그냥 뭐랄까, 기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기도 해서 정말 오랜만에 온 거거든.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물건은 다 정리했어. 중요한 증서랑 오래된 물건 같은 것도 전부 잘 보관해뒀지. 또 집을 오래 비우면 어디가 새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 청소랑 점검도 싹 마쳤어. 그렇게 한참을 정리하고 이제 막 일이 끝나서 바람 쐬러 나왔다가 케이아 씨를 만나게 된 거야. 기회되면 자주 놀러와, 토마 씨. 명예기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올리케 씨 아들의 귀환은 언제든 환영이니까. 명예기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케이아 씨를 만나지 않았으면 몬드성이 어디가 바뀌었는지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요. 별 말씀을. 올리케 씨는 내 기사단 선배기도 하거든. 그분의 가족을 도울 수 있어서 나도 영광이야. 게다가 토마 씨와의 대화는 무척 즐거웠어. 몬드 사람의 시선으로 들려주는 이나즈마 이야기는 문서나 자료에 적힌 것보다 훨씬 흥미롭더군. 더 듣고 싶으시면 편지를 주고받을 주소를 교환하는 건 어때요?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요. 아, 좋지. 내 쪽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으로 보내주면 돼. 내가 보낼 땐? 이나즈마의 야시로 봉행, 카미사토 저택으로 보내주세요. 반나절 만에 고향에서 오랜 친구도 만나고 새 친구도 사귀었네요. 게다가 새 친구는 제 가족과도 잘 아는 사이라니.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엔 술 한 잔 정도는 마셔줘야죠. 어디 보자. 오후의 죽음. 독한 술인가? 왜 그래? 아, 독한 술은 못 마시거든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서요. 아쉽네요. 좀 의외긴 하네. 올리케 씨는 주량이 상당하거든. 맞아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천사의 몫에서 열린 기사단 회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른들은 다 민들레주랑 사과주 같은 걸 마시는데 저만 무알콜 사과주를 마셔서 엄청 속상했어요. 그럼 토마 씨도 어른의 술을 따라 마셨겠구나? 아, 들켰네요. 옆에 있던 어른의 잔과 제 잔을 몰래 바꿔치기 했죠. 주방 옆 테이블에 앉았던 기억이 나요. 몬드성에서 자란 아이 중에 안 그런 애가 있을까? 나랑 다이루크도 어릴 때 그랬어. 역시 이런 건 몬드에서 자란 친구랑 얘기해야 잘 통한다니까요. 아무튼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이나즈마로 사과주를 보내주셨을 때 이제 다 컸으니 괜찮겠지 싶어서 다시 마셔봤거든요. 근데도 엄청 독하더라고요. 결국 남은 술은 전부 가문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다들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작은 답례품을 주길래 전부 모아서 몬드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죠. 올리케 씨가 한동안 이나즈마 간식을 나눠주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구나? 아마도요. 케이아 씨도 드셨나요? 응, 난 경단을 받았는데 무척 맛있었어. 이건 야시로 봉행의 어느 친구에게 고마워해야 하려나? 경단이라면 아마 아야카 아가씨일 거예요. 가주님은 모둠튀김, 히로타츠 씨는 주먹밥을 주셨죠. 술 2병으로 선물을 잔뜩 얻었다니까요. 토마 씨는 올리케 씨를 많이 닮았네. 그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선물도 많이 받는 거야. 토마 씨, 어머님이 노드크라이로 떠나실 때 기사단에서 소규모 환송회를 연 거 알아? 소규모라곤 하지만 천사의 목 1층이 사람으로 꽉 찼었어. 나도 갔었지. 털털하지만 세심하고 따뜻하면서도 상냥한 분이었어. 그분은 존경스러운 기사야.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하실 거야. 다음에 노드크라이에 편지를 쓸 때 꼭 전해드려야겠다. 이나즈마의 좋은 술도 한 병 보내고요. 그치만 오늘은 일단 무알콜 사과주부터 마실까요? 좋아. 가끔은 다른 걸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선배의 재미있는 일화도 듣고 새 친구도 사귄 기념으로 이 2잔은 내가 살게. 명예 기사 것도. 참,
전에 토마 씨가 이나즈마 요괴 얘기를 해주다 말았는데. 너구리 요괴와 여우의 내기라니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네. 사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실화예요. 나중에 이나즈마에 오실 일 있으면 야시로 봉행에서 절 찾아주세요. 제가 진짜 요괴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나즈마에선 오니와 텐구도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이나즈마로 여행 갈 날이 벌써 기다려지는걸? 오늘 술자리는 수학이 크네. 그럼 약속이에요. 이나즈마의 친구들도 케이아 씨를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이번에는 케이아 씨가 절 챙겨주셨으니 다음에는 제가 꼭 케이아 씨를 대접할게요. 역시 모전자전이야. 올리캐시도 통이 크신데.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정취가 느껴지는 무늬로군. 아야카가 좋아하겠어. 이런 우연이. 전에 오구라의 가게에서 옷감을 예약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카미사토 저택에 보내오는 원단 중에 선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은 마침 천수각에서 쇼구님과 회담이 있어 겸사겸사 미리 살펴보러 왔습니다. 평범한 옷감이라면 당연히 전담 인력에게 맡겼을 겁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입을 옷은 원단과 색상까지 빠짐없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직접 고르죠. 카미사토 가문은 문화와 민생을 담당하는 야시로 봉행인 만큼 일거수일투족이 이나즈마 백성에게 보여집니다. 구매하는 원단의 종류도 자연히 숨겨지지 않죠. 매년 옷감을 사들이면 많은 상점이 그 원단을 야시로 봉행에서 쓴 원단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합니다. 한 번은 가신에게 구매를 맡겼더니 뇌물로 모라를 건네는 사람이 생기더군요. 가신도 그걸 거절하지 않았고요. 그 일을 처리하는 데는 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런 일이 있을 땐 귀찮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야시로 봉행과 관련된 업무에 사소한 일은 없죠. 저는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2가지 원단으로 추렸습니다만 이 중에선 정하기가 어렵군요. 여행자, 대신 골라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카미사토 저택의 귀빈이자 아야카의 절친한 벗입니다. 당신 이상의 적임자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기품 있고 세련된 분이니만큼 당신의 안목을 믿습니다. 좋군요. 사장님,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택으로 5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민을 덜었어요. 다만 저는 아직 일이 남아 먼저 실례해야 할 것 같군요. 완성되면 꼭 저택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고른 고급 원단이니 분명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또 보죠, 여행자. 네,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콜레이 선배. 관심 있으시면 오림식물 습성 연구에서 달 연꽃에 관한 글을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 아휴, 그렇게 계속 고마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행자, 너구나? 아, 정말 놀리지 마. 아니야, 그냥 후배들의 식물식별 과제를 지도해줬을 뿐인걸. 원래는 2-3명이서 간단한 스터디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사람이 엄청 많이 온 거야. 타이나리 스승님이 빈 교실을 예약해주셔서 겨우 모두를 앉을 수 있었어. 근데 원래는 후배들 옆에 앉아서 같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스승님이 나를 강단 위로 올려보내시지 뭐야. 강단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밑에 사람이 잔뜩 있으니까 긴장돼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 며칠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하고 예전에 숲을 순찰하며 적은 노트도 전부 다시 정리해뒀는데 강단에 딱 서자마자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다행히 스승님이 나 대신 운을 띄우고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고 해주셨어. 그리고
내가 답할 질문을 정리해 주셨지. 그렇게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 말이 점점 잘 나오더라. 마지막엔 스승님이 옆에 계신 것도 까먹을 뻔했다니까. 너무 몰입했나 봐. 응, 모두가 도와준 덕분이기도 해. 나 맞아. 오늘 일정이 꽉 차서 아침부터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나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갈게. 이따 타이나리 스승님 조교일도 하러 가야 하거든. 다음에 또 보자. 다음번에 강단에 설 땐 과제 지도 말고 정식 수업을 하게 될지도. 뜨거워. 이 정도도 뜨거워? 그치만 이 요리는 식으면 맛이 없어지는데. 여행자, 왔어? 키라라가 방금 이나즈마에서 신선한 물고기를 배달해줬거든. 멀리까지 와줬으니 따끈따끈한 리월 요리를 대접하려고. 뜨거운 음식이 차가운 산의 진미보다 맛있다는 말도 있잖아. 맛있다. 진짜 무리하지 않아도 돼. 리월에도 냉채 요리가 있으니까 바로 만들어줄게. 하지만 이 생선 전골 진짜 맛있는걸. 나 다시 먹어볼래. 차가운 물에 한 번 담가서 식힌 다음에 매워! 에구, 무리하지 말라니까. 자, 어서 밥을 입에 머금어. 아버지가 이러면 매운 게 좀 가신댔어. 그냥 진짜로 좀 나아졌어. 어디 보자. 맛있는 냉채 요리가 뭐가 있더라? 우와! 이 주먹밥도 되게 맛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처럼 새콤달콤해. 그치? 안에 삶은 감자랑 달콤달콤 꽃, 말린 매실이랑 라즈베리를 넣었거든. 어? 너 설마 삼켰어? 혀가 또 불탄다. 매워. 입에 물고 있어야 매운맛이 가신다고. 빨리 하나 더 입에 넣어. 이번에는 삼키면 안 돼? 배부르다. 이번엔 혀도 안 대고 맵지도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중은씨. 별 말씀을요. 향릉의 주방엔 없는 게 없어서 음식 한 그릇쯤은 손쉬운 일이었어요. 어때? 내 말이 맞지? 맛있는 냉채 요리를 만들 줄 아는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 맞아. 중훈의 자신작, 시원하고 맛도 좋은 산미냉면. 키라라에게 대접하기 딱 알맞은 요리지.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향릉이 급한 부탁이 있다고 붙잡더라고. 그래서 키라라 씨한테 냉면 한 그릇이랑 반찬 몇 개를 해줬어. 마침 그렇길래 내 레시피대로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준 건데 다행히 키라라 씨 입맛에 잘 맞았나 봐. 중훈씨, 그렇게 겸손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계속 그러시면 이오로이랑 이토씨한테 안 데려가 줄 거예요. 왜냐하면 중훈씨는 요괴를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이토씨는 유사 깊은 오니족이고 이오로이씨도 완전 대요괴니까 중훈씨를 데려가서 소개해줄까 싶어. 대요괴? 저 키라라 씨, 이나즈마의 요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법술로 사람의 목숨을 노리거나 하나요? 그 요마가 아무리 흉악해도 치목협곡의 남연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남씨 가문의 기문수를 쓰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제 절친한 벗 행추도 검술 실력이 상당하고 의협심이 뛰어나니 분명 도와줄 거예요. 오해요, 중훈씨. 이오로이씨랑 이토씨는 좋은 요괴인걸요. 이토씨가 한 일 중에 최고로 나쁜 짓을 해봤자 카드게임에서 패배를 인정 안 한 것 정도예요. 아직도 저한테 삼색경단 한 꼬치를 빚지고 있죠. 이오로이씨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진수의 숲을 지날 때마다 숨바꼭질을 하자고 해서 곤란하긴 하지만요. 그건 제가 책에서 본 거랑은 많이 다른데? 책에 있는 걸 다 믿어서야 되나요? 리월 사람들이 전부 검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적힌 책도 있다고요. 저랑 며칠 뒤에 같이 배를 타고 가요. 그 둘이랑 저희 할머니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바로 가서 준비할게요. 요마 기록용 수첩도 챙겨가야겠다.
이오로이 씨와 너구리 친구들 다음에 꼭 맛있는 거 가져올 테니까 이번에는 좀 봐주세요. 네코마타 너 평소에는 그렇게 재빠르면서 너구리 몇 마리도 못 잡는 거낭? 요즘 것들은 수행이 부족하다낭. 농! 숨바꼭질 고수가 왔군. 저 친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 여행자, 이오로이 씨 좀 말려줘. 나 진짜 너구리들 찾을 시간이 없거든. 보내야 할 택배가 산더미야. 배송일로 진수의 숲을 지나갈 때마다 이오로이 씨가 너구리들이랑 숨바꼭질을 해달라면서 나를 가로막고 있어. 너구리들이랑 가끔 놀아주는 건 재밌지만 매일 이렇게 놀아대다간 업무에 지장이 생길 거야. 난 이오로이 씨처럼 매일 여기 앉아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낭낭! 뭐라는 거냐 이 네코마타 꼬맹이. 나는 진수의 숲을 지키는 수호사정이다. 무거운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할 일 없이 퍼즐로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무거운 임무라. 바위가 되는 건 확실히 무겁긴 하죠. 아무튼 빨리 술법을 걷어주세요. 저 이러다가 배송 늦어요. 채, 요즘 요괴들은 하나같이 성질이 급하다니까. 내가 네 일을 그르칠 것 같낭? 교부코반 물건 잘 갖다 줬지? 낭! 책상 위에 올려두고 왔다낭. 응? 내 택배를 언제? 역시 아직 어리구낭. 네 택배의 수신지 따위 진작에 알아챘다. 네가 숲을 맴도는 동안 내가 교부코반을 시켜서. 네, 수치 확인증. 뭐야, 어린 친구. 갑자기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내 수치 확인증이 그 택배 상자 위에 꽂혀 있는데 수령인이 거기에 사인을 안 하면 배송 완료 처리가 안 돼요. 수치인이 택배 상자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이번 배송은 헛수고가 되어버린다고요. 이번 배송이 무효가 되면 다음부터 진수의 숲에 올 때 이오로이 씨의 이끼를 절대로 청소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끼랑 넝쿨에 뒤덮여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커다란 바보 돌덩이나 되어버리라고요. 어린 친구, 돌아와. 교부코반 당장 쫓아가. 그 인증인지 뭔지를 꼭 되찾아 줘야 해. 다른 조사 결과와 종합해보면 이전 침입 사건들과 연관지어 수사해도 좋을 것 같네. 하지만 왜 범인은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대체 어떤 루트로 침입한 걸까? 여행자구나. 마침 잘 왔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거든. 요즘 성안에 침입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근데 범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책장 같은 것만 전부 헤집어놔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실질적인 손실은 없다지만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 쪽에 신고가 들어왔어.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야. 라이트 노벨을 수집하기 위해서라기엔 너무 과하지 않아? 다만 피해자들의 집에 공통점이 있긴 했어. 다들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라는 범죄 소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범인의 범행 수법이 전부 그 라이트 노벨에 나온 것과 똑같았어. 심지어는 범인의 체형과 걸음걸이까지 소설 속 주인공과 비슷했지. 평범하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 책의 작가부터 봉행소로 불러야겠지?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추측이 들어서 말이야. 그 추측을 검증하기 위해 다른 도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동료들이 내가 원하는 단서를 찾아내준다면 추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야. 쿠조님께선 직접 도신들을 이끌고 수색하러 가셨어. 가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하셨지. 시카노인, 일단 네 판단을 믿어보겠다. 하지만 네 추리를 얼마나 확신하지? 지금은 30%지만 여러분이 가져오는 정보에 제가 원하는 단서가 있다면 60%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사람을 한 명 찾고 있어. 그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진실은 바로 눈앞에 있을 거야. 뭐든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찾아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정말 이상한 사건이야. 범인의 목적은 대체 뭘까? 어라? 쿠조님이 벌써 가셨네. 머리 아파하시던 걸 보면 또 약 드시러 간 거 아닌지 모르겠어. 마침 잘 왔어.
전에 너한테 말한 그 사건 전부 해결했거든. 그럼 아니면 쿠조님이 쉽게 사건 종결을 내리진 않으셨을 거라고. 궁금하다는 표정이네. 전부 말해줄게. 상대가 너라면 쿠조님도 내가 사건 정보를 흘렸다고 뭐라 하진 않으시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인은 헌책방을 자주 가던 학생이었어. 책 살 돈이 없어서 자주 여기에서 책을 읽었지. 어느 날 그 학생은 짝사랑하던 여자아이에게 고백 편지를 썼어. 몰래 여자아이의 책상에 넣을 생각이었지. 하지만 너무 부끄러웠던 나머지 결국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말았어. 낙담한 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지를 구겨서 버리려고 했어. 하지만 또 마음을 굳히지 못해 편지를 쥐고 터벅터벅 걸어갔지. 그때 헌책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그는 잠시 고민을 뒤로하고 며칠 전에 입담한 책을 읽으러 들어갔지. 그렇게 그는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할 고백 편지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맞아. 책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편지를 책갈피 삼아 끼워버린 거야.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곧장 편지를 가지러 갔지만 그 사이에 책은 팔려버렸고 사장도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 누가 보기라도 하면 끝장이다. 어떻게든 되찾아야 한다. 넋이 나간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심리적 궁지에 몰린 그는 전에 본 범죄 소설에 나온 방법으로 편지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어. 정말 재능이 있었던 건지, 소설 속 범행 묘사가 너무 디테일했던 건지, 아니면 요즘 이나즈마 성의 치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방법의식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이는 책에서 본 범행 방식대로 집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고 온 하나미자카를 뒤집어놨어. 심각한 사건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도신들만 조사했었는데 사건이 계속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쿠조님이 내게 이 사건을 맡기셨지. 사건이 복잡하지 않아서 해결은 꽤 순조로웠어. 내가 잡았다고 하긴 뭐해. 그날 봉행소의 한 도신이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한 권 샀거든? 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범인이 목숨 걸고 찾아대는지 봐야겠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책을 펼치는데 바닥에 편지가 떨어졌어. 난 그 정체불명의 고백 편지를 읽고 사건의 전말을 깨달았지. 그 다음 나는 학당의 하교 시간에 맞춰 길을 가던 범인을 막아섰어. 당연히 하지. 날 보자마자 고개를 획 돌리고 달아나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어. 도망치면 네가 짝사랑하는 여자애의 짝꿍에게 이 편지를 전해줄 테다. 그러니까 다시 얌전히 돌아오더라. 살짝 겁만 주려고 한 거야. 그런 무책임한 짓은 안 해. 아무리 어려도 범죄는 범죄야. 책임져야 할 일과 배상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범죄를 화려하게 묘사한 소설은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사소한 일은 위법도 아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큰일은 없을 거다.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움트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바보가 되어버리지. 여행자, 너도 이런 생각을 해? 오, 진심이야? 그럼 조심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 나의 수사와 쿠조님의 체포가 뒤따를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역시 그런 짓은 하지 마. 쿠조님이 족쇄를 얼마나 세게 채우시는데 그걸 찬채로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다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봉행소로 돌아가 볼게. 아직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거든. 이런 소동이 있었으니 한동안 쿠조님이 또 우리를 데리고 방범교육을 하러 다니시겠어. 모방범이 안 생기면 좋겠네. 안 그러면 또 야근하게 될 거야. 아이고, 그렇구만. 사람을 약단지로 변신시킬 수 있는 인술 같은 건 없다니. 하지만 사람 키만한 약단지도 상당한 비주얼 쇼크가 되겠어. 그래? 하지만 그런 닌자 도구는 만드는데 오래 걸려. 귀찮아. 여행자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응, 물건을 사다가 만나서 붙잡혔어. 자꾸 나보고 광고 찍는 걸 도와달래.
말이 너무 빨라서 도중에 끊지도 못하겠고 간식이랑 마실 것도 사줘서 지금까지 듣고 있었어. 이 영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한 상기마바이 어르신의 보물 중에서도 가장 감나가는 신상이란 말씀. 보시라! 키가 쑥쑥 자라는 효과 100% 초강력 영약! 아이고, 그게 요즘 손님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설명서도 안 읽고 내 설명도 안 들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영약의 효능을 이름에 전부 담은 거야. 이름이 조금 길어졌지만 그만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지. 다 좋은데 나는 돈이 없어. 내 용돈을 무녀 언니가 전부 가져갔거든. 나는 가계부를 쓸 줄 몰라서 돈을 엄청 빨리 썼거든. 매달 말이 되면 저축할 모라가 남질 않았지. 이 일을 안 무녀 언니가 가계부 쓰는 걸 도와주겠다면서 나를 붙잡고 밤새 지출 내역을 정리했어. 정리하고 보니까 내가 쓸모없고 이상한 물건을 많이 샀더라. 집에는 뜯지도 않은 코마니아 택배가 잔뜩 쌓여있고. 무녀 언니랑 뜯어보니까 내가 키 크는 약이랑 영양제를 종류별로 샀더라. 온갖 신발이랑 깔창도. 그걸 본 언니는 이번 달부터 급여를 언니한테 맡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라고 했어. 함부로 낭비하지 않도록. 닌자 아가씨. 그럼 그 무녀 언니한테 내 약을 사겠다고 하면? 여행자, 왜 그렇게 단호해? 설마 이 상기마바이 어르신이 거짓말이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장사꾼으로서 상도덕이 있지. 여행자, 너 왜 날 그런 눈으로 봐? 정념과의 맹세코 그런 적 없어. 그거 알아? 정념과는 말이야. 역시 여행자, 이쪽 주식까지 빠삭하군. 알겠어, 어쩔 수 없네. 여행자를 봐서. 닌자 아가씨, 이렇게 하자. 돈 뜯어내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여행자도 있고 둘이 친해 보이기까지 하니 값을 올릴 수가 없잖아. 광고 촬영에 협조해주기만 하면 이 물약을 무료로 줄게. 그래, 이거야. 당장 손에 좀 보면 어때? 발로만 열리면 모라를 배로 벌어들일 수 있는데. 적어도 광고 촬영 기간 동안 아가씨가 복용하는 약은 전부 무료야. 그리고 여행자도 한 병 줄 테니 무료 체험해보라고. 정말? 근데 내 키로 이런 광고를 찍어도 돼? 걱정 마! 광고 촬영엔 키가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인수를 써서 슉 하고 약단지로 변신한 다음에 다시 슉 하고 폭발하는 거야. 이어서 하늘에서 약단지가 와르르 쏟아지면 관중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겠지. 내 인술로는 그런 거 못하는데. 괜찮아. 폰타인 마술사에게도 부탁할 거거든. 다 같이 열심히 광고를 찍어서 디바트 저녁에 이 영약을 알리는 거야. 그럼 난 휴가를 내야겠어. 요즘 열심히 일했으니까 무녀 언니가 허락해 줄 거야. 오늘 하나미 작가 쪽 치아는 문제 없네. 기왕 여기까지 나왔으니 일단 뭐 좀 먹고 나서 보고하러 가야겠다. 땡! 난 방금 막 도신으로서의 업무를 마친 참이라 탐정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부적절한 지적이란 말씀. 말장난 아니야. 이제부터 탐정 일을 시작하려던 참이었거든. 최근 하나미 작가 부근에 금지 약물을 판매하는 무리가 생겼어. 원래는 멀쩡한 상인이었는데
어째서인지 갑자기 잘못된 길로 빠진 거야. 그들은 기존의 합법적인 사업으로 위법 행위를 은폐했어. 도신들이 오랜 기간 뒤를 밟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지.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사건의 돌파구를 찾아볼까 해. 고마워. 근데 이번 사건은 네가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야. 이미 상고씨 쪽에 비밀리 조사를 맡겨둬서 단서 수집이 거의 다 끝나가. 이젠 내 차례야. 정말 그러면 좋겠다. 정말로 이번 사건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내가 한턱 쏠게. 교활하네. 하지만 모든 일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이지. 작은 문제가 생겼어. 이놈들 생각보다 똑똑하더라. 중개인들은 서로 아무 관계없는 경우가 많고 판매 루트도 단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이런 뜻밖의 조력자가 있을 줄이야. 어쨌든 사건은 이걸로 마무리됐나? 구조님한테는 뭐라고 둘러댈지 생각해둬야겠어. 부끄럽지만 도리씨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쉽게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도리씨의 물약? 키가 쑥쑥 자라는 효과 100% 초강력 영약 맞지? 나도 들어봤어. 도리씨가 이미 오래전에 텐요봉행의 명부에 등록해서 우리 쪽 검사도 마친 약물이지. 물약에 든 성분은 전부 인체에 무해한 약초들이야. 실제로 키 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돼. 근데 잘 생각해봐. 키가 쑥쑥 자라는 효과 100% 초강력 영약이라고 했지? 여기에 키 클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어? 맞아. 이 물약은 분명 키 크는데 도움이 되지만 얼마나 오래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 내가 보기엔 진짜 키 크고 싶으면 그런 물약 말고 우유나 더 마시는 편이 나아. 난 도리씨도 이 영약의 약효가 불확실하다는 걸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홍보 방식을 통해 대중의 시선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를 흔쾌히 도운 거였구나 싶네. 보수 얘기는 자세히 하지도 않고 말이야. 도리씨 덕분에 사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거든.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분명 터무니없는 보수를 부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지금 보니 그 범죄 조직의 몇 안 남은 합법적인 사업 루트와 파트너를 도리씨가 꿀꺽하지 않았을까 싶네. 됐다. 장사꾼들의 생각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하지만 도리씨처럼 신통한 정보원이 생겼으니 앞으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 수월해질 거야. 구조님은 안 계시지? 가셔서 다행이야. 우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난 빨리 봉행소로 돌아가야겠어. 안 그러면 구조님이 화내실 거야. 또 보자, 여행자. 참, 범죄는 절대 금물이야.